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수익에 따른 세금인데요. 올해의 경우는 12월 27일까지 사고 판 해외 주식의 수익과 손실이 반영이 되니까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면 좋을 텐데요. 해외 증시는 환율, 또 투자기간, 또 세금 등 사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절세 전략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내거나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신경을 안 쓰면 정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외 주식의 현명한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명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37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6조 260억 원 규모이고요. 결제 금액은 1746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5조 5,600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결제 금액으로만 따지면 지난 2분기에 비해서 불과 몇 달 만에 37.5%나 증가한 수치니까 해외 주식시장에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워낙 미국 증시의 불패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국내 증시의 불안감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주식 세금하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주식 양도세와 배당 소득세죠.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별 세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15%죠. 원천 징수된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은 다른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요.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해외 주식을 매수해서요, 2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면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에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때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약 165만 원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 등 해외 주식 투자의 매력적인 수익은 갈수록 커져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절세 방법을 모르면 결국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해마다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요. 이 공제를 활용하면 사실상 매매 수익이 250만 원을 훨씬 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수익난 주식 종목을 매도할 때 쪼개서 파는 겁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7일까지 250만 원의 양도 차익분까지만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양도 차익의 세금 공제분 250만 원까지씩만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매매 차익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만 통용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ISA 계좌에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때 수익에서 손실분을 뺀 순수익만을 수익으로 잡아주는 손익통산법 아시나요? 그게 해외 주식 매매 시에도 허용이 됩니다. 바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손익통산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손익통산은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통산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테슬라에서 2,75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두 종목을 합산해서 3천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의 양도 차익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도 손실 분만금을 빼주면 사실상 양도 차익이 모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매년 연말 해외 주식 매매 차익 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7일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날 기준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 금액이 250만 원이 되게 맞춰 놓는 건데요. 이처럼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활용해서 250만 원 이하로 맞춘다면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은 수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이 난 종목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성과가 너무 좋아서 수익 규모가 큰 아주 부러운 경우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미 절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이용해 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일단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할 경우 절세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바로 부동산 증여할 때 적용을 받는 2월 과세가 주식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부동산의 경우는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훨씬 깁니다. 아무튼 해외 주식의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주식의 매수 시점이 현재와는 다르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달라짐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을 하자면요. 현재는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가격으로 증여를 받은 후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수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수가와 매도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년 전에 1억 원어치 매수한 엔비디아 주식을 6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하겠죠. 이때 양도세는 1억 94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6억 원어치 엔비디아 주식을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요. 잡힌 매수가가 약 6억 원이 될 테니까 직후 바로 매도를 하면 사실상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다른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세법 개정안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현재와 같지만요. 내년에 증여해서 1년 안에 판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증여 시점 금액이 6억 원 증여 가액이 아니고요. 최초 취득가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5억 원의 매매 차익을 봤다고 보고 5억 원의 22%인 1억 94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여 후에 1년 안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지금처럼 맨 처음 주식을 매수한 값, 즉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큰 매매 차익이 예상되는 투자자라면 꼭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증여 후에 보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1년 동안은 자금의 현금화가 어렵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 규모가 그렇게까지 아주 크지 않다면요. 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 한도와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증여 공제 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로 증가한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연말을 앞두고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손익 통산을 통해서 수익으로 인한 세금을 최대한 피해보고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매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증여 후 1년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니까 배우자의 주식 증여 공제의 절세 효과를 노리신다면 꼭 올해 안에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해외 주식 세금 전략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에서 벌고 뒤로 건보료나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허탈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절세 아이디어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